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역사 한 수업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힘차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몇 쪽이냐? 38쪽입니다. 교과서는 38쪽, 학습지는 19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까? 자, 준비가 됐으면 앞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거란의 침략을 막고 국제관계 안정을 꾀하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즉,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경을 중시하고 훈요시도를 쓴 구강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훈요십조, 자신의 교훈을 후대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쓴 사람, 바로 태조왕건이죠, 여러분들. 태조왕건. 자, 그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훈요십조를 쓴 구강은 서경을 중시했다. OX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업적을 한 사람은 훈요십조를 썼다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2번 호주상계 권유로 과거제를 도입한 왕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뉴페이스를 뽑고냈던 사람은 빛날 광자 광종이었죠. 광종.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후주의 쌍계의 권유로 과거제를 도입한 왕은 훈요시조를 썼다. OX? X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3번 지방행정을 오도양계로 운영하는 왕조에서는 집사부를 설치했다. 자, 집사부를 설치한 그 나라가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묻고 있는 거냐? 그 국가는 어디냐? 자, 지방에는 오도양계로 정비한 곳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고려였죠. 고려. 반면 집사부란 기운 어느 나라 거였어요? 신라 거였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X다. 대신에 고려에서도 집사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고려는 대신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다란 중추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순월보조 한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을 묻고 있는 왕을 알 수 있는 힌트. 이 사료는 고려사 일군의 힌트 좋네. 고려시대구나. 이 기록에서 어떤 사실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가가 쌍기에게, 두 번째 힌트, 쌍기에게 명할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하도록 내는 세 번째 힌트 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쌍기의 명령에 의해서 과거제를 시행한 왕, 누구였죠, 여러분들? 과거제, 뉴페이스를 기르고자 한 거. 누구를 견제하려고? 호족을 견제하려고 뉴페이스를 기르기 위해, 뽑기 위해 시행한 왕은 광종이죠, 광종. 자, 광종과 관련된 거 찾아보죠. 1번,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 최우였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2번, 규장강을 운영하였다. 이건 조선시대 정조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3번, 훈민정을 창제했다.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언제? 조선시대 세종이다라는 거예요. 유경공을 설립했다. 조선시대 고종입니다. 고종. 자, 노비양거법을 실시했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노비양거법이 뭐였죠, 여러분? 노비양거법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검사해서 어떻게 뭘로 만든다? 양인으로 만드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왜 시행했었다? Y? 시행한 목적은 누구를 견제하게 한 거? 누구를 약화시키게 한 거? 호족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 호족의 어떤 기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고 어디를 확충?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11번. 다음은 가상 인터넷 왕을 묻고 있네요. 김부를 경제 사심관을 임명하고 지방세력 견제하고자 했다. 사심관 견제. 사심관 제도를 통해 호족을 견제하고자 할 왕. 누구였죠, 여러분들? 바로 이자가 태조 왕건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태조죠. 1번 흑창을 설치해 빈민을 구제했다. 크게 세 가지 고민권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권이 뭐였다? 태조의 고민이 호족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어디? 대외관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민생 문제 관련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양편고는 여러분들 장학금 주는 기관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줄 수 있는 기관이에요. 언제 만들었나? 고려 현종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현종 시기에. 3번 노비양거법 또 나왔죠, 여러분들. 어느 왕이에요? 광종.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3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한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들? 12목 성종 12목을 만들게끔 조언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조언했던 사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누구였죠? 최승로였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토에서 12목을 설치했다. 전시과 제도는 여러분들 고려시 토지 제도입니다. 공무원들 관료로 뽑힌 공무원에 대한 대가로 준 게 바로 전시입니다. 전시. 이걸 언제냐면 이거는 경종입니다. 경종시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는 왕의 업적들을 잘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몇 가지,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오늘은 뭘 볼 거냐? 고려의 대외 정세를 좀 이해해야 된다.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고려 주변은 어떤 상황인가? 주변 상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봐야 하고요. 2번, 그 주변 상황 국가들 중에서도 거란과 여진이 주요 국가로 나타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침략을 막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원적인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질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지도를 통해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몇 쪽이냐? 학습지는 20쪽을 펼쳐보세요. 10세기, 12세기 이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에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고려가 있었죠. 고려가 있었죠. 고려의 영토는 한 이쯤 됐습니다. 이쯤 됐어요. 고려가 있었어요. 고려가 있을 때 이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5대 10국이라 불리는 분열된 상황. 5대 10국이라는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분열된 상황. 이 분열된 상황을 통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노래 잘 부르는 송나라. 조광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송나라가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분열을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분열된 혼란스러운 상황 시대에, 그 시대에 북방에 한 민족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었냐? 바로 거란족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은요, 분열된 자기들의 부족들을 통합해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 이름이 뭐냐? 바로 요나라. 헤이요 송나라는 송 노래 부르고 헤이요 랩하는 래퍼와 노래 부르는 가수 중에 누가 더 세요? 여러분들 래퍼가 세죠? 그래서 거란족은 더욱더 땅을 넓혀가게 돼요. 그러면서 얻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연운 16주라는 땅을 거란족이 가져가게 돼요. 이렇게 거란족이 요 나라가 성장하고 있을 때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뭐라는가? 여진족.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여진족이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이 성장할 때 여진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게 되면서 나라를 만든다. 국가를 만든다. 여진족도 국가를 만듭니다. 그 국가 이름이 뭐냐? 바로 금나라.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게 되고 금나라가 점차 성장이 되면서 거란족을 없애버려. 요나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내려가서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는요, 영토가 이렇게 금나라의 땅은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는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까? 고려는 이런 표현. 놀라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지금 북방은 여러 변화들이 있다는 거야. 거란족이 성장하고 있고 한편 또 그 뒤를 이어서 여진족이 성장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지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란이 만든 나라, 요 나라, 이게 어디 민족이다? 거란족이다라는 거죠. 금나라 만든 민족 어디다, 여러분들? 여진족이다라는 거예요. 거란족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 송나라가 있었다. 송나라 있었을 때 거란족은 일부 지역을 획득했다. 중국이 일부 지역을 획득했었다는 거예요. 여진족이 금나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고려였지만 이 금나라가 내려오게 되면서 카이펑을 점령했다는 해서 카이펑, 송나라의 수도를 점령해 내면서 송나라는 내려갑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는가?
남송이란 남송. 바로 건강지역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저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민족이 등장해? 원나라는 몽골족. 몽골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서쪽으로 뻗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 무신정권 시기였다. 무신정권 시기고, 원나라 뒤를 이어서 홍건적이라는 농민반란이 발생했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누가 올라왔는가? 왜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때 고려 말 시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먼저 거란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3명의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여러분들? 태조 왕건이었고요. 태조 왕건. 그리고 이 왕은 누구였죠, 여러분들? 이 왕은 누구였죠? 광종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왕 누구죠, 여러분들?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 왕은 누구냐? 이 왕은 현종이에요. 현종. 거란과의 관계에서는 있어서는 태조 왕건과 광종과 그리고 현종 3명의 왕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태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 거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 했었나요, 여러분들? 전 영상에 어떻게 배웠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했어요.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추측으로는 우리의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 발해도 멸망시킨 아주 야만스러운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다? 매우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태조 왕건은 거란족에 대해서 배척하고 강경하게 대처해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있는가? 사례가 첫 번째가 뭘 설치했다, 여러분들?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 올라가고자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유민들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여서 민족으로 통합하고자 했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어. 세 번째 사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낙타죠. 이 낙타가 왜 나오는가? 당시 거란족에서 거란이죠. 거란족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와서 낙타 50마리를 바칩니다. 우리 고려와 우리 잘 지내보자 낙타 50마리 주는데, 태조는 거란족에도 어떤 생각을 가졌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이 야만족 놈들이 주는 낙타는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만부교에 이 낙타들을 다 굶어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50마리를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거를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태조 왕건은요. 어느 민족? 거란족이죠. 거란족에 대한 배척,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은 뭐였다? 방법은 첫 번째, 뭘 설치했다?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 올라갔다라는 거. 올라가서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디 유민들 받아들였다?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때 사람이 누구였다? 대광현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슨 이름을 줬었다? 왕개라는 이름을 주면서 우리 민족으로 포용하고자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낙타를 다 죽여버렸다. 어디서? 만부교라는 곳에서. 만부교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란족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누구 왕이다? 누구 시기다? 태조 왕건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 시기다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거란을 배척하고 하는 거란 입장에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거란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화나죠. 아니 왜 계속 우리 친하게 지내고자 말과 낙타까지 바쳤는데 다 굶어 죽여버렸어? 이씨 하면서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요. 화가 나면서도 거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고려가 송과 친하게 지내면 어떤 부분 우려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지도를 확인해 볼게요. 지도 여기 송이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거란이 요를 만들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토를 얻어가는 상황이에요. 거란이 막 커지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고려가 송과 친하게 지내면 어떤 게 걱정될까요? 그쵸? 같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란은요, 그 전에 송을 공격하기 앞서서 고려를 공격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얘는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소선영 뭘 요구할까요? 걱정걸 뭐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걸 했죠. 그러면 뭘 요구할까요?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다르게 말하면 외교 단절을 요구하고 또 뭘 요구하는가? 우리 거란과 외교를 맺자라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송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란과 외교를 맺자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간파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서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희가 이 거란 쪽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게 되는가? 다음 지도를 봐보도록 할게요. 서희가 말합니다. 손룡아, 우리도 너희 거란족과 요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 아닌 것 같았어? 친하게 지내고 싶었죠. 근데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없었어. 어려웠어. 불가했어. 왜냐하면 이 지역 땅을 계속 여진족 놈들이 넘어와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 없었어. 손룡아, 그랬어 우리가. 이해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서희야,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 국경이 이제 가까워지잖아? 이 땅을 주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게 라고 말한다. 얼커니 넘어간 거예요. 소선영이 넘어간. 그래? 그러면서 소선영이 이 땅을 여진족 일대를 공격해서 이 땅을 얻어서 누구한테 줬다? 고려한테 이 땅을 줍니다. 이 땅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 땅 이름 뭐냐? 이 땅을 이제 고려한테 주게 되는데 이 땅을 뭐라 하게 되냐면 이 땅을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강동 지역에 6개 줄을 설치하여 고려 땅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고려 성종시다. 아까 내가 설을 잘못하는 것 같네요. 앞에는 광종을 말했던 것 같은데 성종시기. 정리해볼게요. 고려 성종 시기에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거란족이 있었다. 이때 침입해온 사람이 누구였다? 소손영이었다 하죠. 소손영 요구는 뭐였다, 여러분들?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누구와? 거란과의 관계를 맺자. 외교를 맺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파악한 서희는 뭐라 말해요? 우리도 관계를 맺고 싶었다. 그러나 땅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소손영이 땅을 줬습니다. 그게 뭐다? 강동육주다.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고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 송과 교류하는 게 더 개이득이었어요. 엄청 이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현종이에요. 현종 시기에 다시 2차 침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내려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는가?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먹어버린다. 개경을 점령해버려요. 이 개경을 점령해버리니까 왕은 그 전에 도망칩니다. 어디로? 왕은 나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강동육주 이 일대에서 고군분투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군가? 바로
양규란 장군. 양규란 장군이 흥화지라는 곳과 흥화진과 곽주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 여기에 있는 고려군들 고려한다. 이 양규란 장군이 거란군들을 대부분 많은 거란군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규의 군전에 놀란 거란군들은 이제는 대부분 다 도망가게 되죠. 이러면서 2차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서두러야 돼요. 3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침입. 3차 침입은 이제 많은 대군이 내려오다가 이 귀주라는 곳에서 강감찬 장군이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귀주에서 이 거란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대성과를 내게 되고 이 3차 이후부터는 거란의 침략은 멈추게 되면서 거의 약 10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학습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이걸 놓쳤는데 고려는요, 이 거란족 침입이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아요. 그 성을 뭐라 하는가? 천리장성을 쌓아서 거란의 침략을 막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다 이렇게 거란족과 싸우고 거란족과 고려가 싸우고 있을 때 한쪽에서 한 민족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민족이 뭐였다 여러분들? 여진족이 있다 했어요. 여진족이 이 끊임없이 성을 넘어서 공격하러 옵니다. 계속 공격해서 약탈을 해가요. 백성을 죽입니다. 자, 국가는 그러면 어이구 우리 백성을 죽이고 약탈해가네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 백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키러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이렇게 보냈어요.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상대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여진족에 대응할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세 개의 군대를 만들겠다. 먼저 뭘 타고 있다? 기병을 타고 있는 신기군과 말을 안 타고 있는 보병, 신보군과 뭘로 구성된?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구성된 이 부대를 뭐라 한다? 이거를 별무반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이다? 윤관이에요. 윤관은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 여진족을 공격하러 갑니다. 가서 결국 이 땅을 획득하게 되는 이 땅. 고려의 동북지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쌓습니다. 동북지역에 이 땅을 차지해서 9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 부르는가? 이거를 동북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동북구성. 정리하면 숙종 시기에 윤관은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어디를 정벌하려고? 어디?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만듭니다. 그리고 예종 시기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개척한 땅을 뭐라 한다 여러분들? 동북구성이라 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반환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 방어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진족이 무슨 나라를 만든다? 여진족이 무슨 나라를 만든다? 금나라를 만듭니다. 금나라 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중국의 송나라 수도인 카이펑까지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금나라가 매우 강력하니까 고려는 뭔가 두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나라가 고려한테 말합니다. 야, 고려야, 너 나의 신하가 되어라. 그럽니다. 고려야, 너 나의 신하가 되어라. 말합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군신관계 요구할 때 고려의 주요 신역자 누구였는가? 이자겸은요, 이 군신관계를 수용하지 않았다가는 우리나라 진짜 멸망하겠다는 거야. 송나라, 중국 수도까지 먹었던 나라인데 우리 고려쯤이야 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군신관계를 이자겸은 수용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처음에 여진 정벌이 떠납니다. 누가? 윤관이 뭘 조직해서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정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개척한 게 뭐다? 동북구성이다. 그러나 방어의 어려움으로 1년 만에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여진족이 뭘 만들었다? 나중에 금나라를 만들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성장하면서 금나라는 고려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한다? 너 나의 신하가 되어라! 라는 군신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야. 이때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에서 누구였다? 이자겸은 뭘 수용했다? 군신관계를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지도를 한번, 참고로 이 사진은 여러분들, 동북구성을 개척한 사진. 동북구성 개척 사진. 동북구성 개척하는 사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높아 보이죠? 누굴까요? 개척한 윤관이고요. 윤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처음에 거란족이 내려왔습니다. 1차 침입 때 누가 내려왔다? 소손룡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서희가 외교를 해결했다라. 그래서 얻은 게 뭐다? 그래서 6개의 주 뭐다? 그게 강동 6주다라는 거야. 강동 6주. 얻었을 때 무슨 왕이다, 여러분들? 성종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나 요구사항을 우린 따르지 않았다는 거. 손과 외교를 단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 시기에 2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2차 침입 때는 이 흥화진과 곽주라는 곳에서 양규라는 장군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침입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3차 침입은 어디서? 이 귀주라는 곳에서 누가? 강간찬이라는 인물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을 쌓습니다. 쳐들어오지 말라고 뭘 쌓았다?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란과 싸우고 있을 때 한쪽 여진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을 공격하러 갑니다. 누가? 윤관이 공격하러 갑니다. 어떤 부대를 이끌고 별무반을 이끌고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 일대를 얻습니다. 거기서 뭘 쌓았다? 9개 성을 쌓았다. 동북지역에 9개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 여러분, 이 사진 윤관이고 별무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뭐 하나 이야기 안 했나? 그쵸? 네. 자, 이렇게 이제 거란과 여진족과 싸우면서 고려는 고려 중심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하는가? 다원적으로 바뀌어요. 다원적으로 바뀌어요. 다원적은 뭐냐, 여러분들?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관계를 맺게 된, 외교 관계를 맺게 될 국가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외교 관계를 맺게 될 국가들이 많아졌다. 다원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가 중국 땅 외에도 어디 나라? 거란, 여진, 일본 등 많았어요. 다원적이야. 그러나 그 전 신라시대 때는 누구하고만 외교 관계를 맺었는가? 당하고만 이건 우린 일원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일원적. 다르게 말하면 당 중심의 국제 질서였습니다. 신라시대는 당 중심의 국제 질서였어요. 당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를 꽉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이 지나서 혼란된 틈을 타 5대 19라는 분열된 혼란된 틈을 타 다양한 민족, 국가들이 등장이 되면서 고려는 다른 국가들과 여러 국가들과 다원적으로 조공 채권 관계를 맺으며 국가를 유지해 갔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다양한 국가들과 다원적인 국제 질서를 맺게 되면서 자주적인 국제 관계를 만드는 자주적으로 우리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자주적으로 맺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내왕내제라는 체제다. 내왕내제 체제.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황제는 여러분들 전 세계 몇 명 있다 했어요? 한 명. 이 한 명 어디였어요? 중국 당나라였어요. 당 황제만이 황제가 칭할 수가 있었어요. 당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 질서일 때는 당나라만이 황제였어요. 자, 그러나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되면서 중국의 송나라 황제뿐만 아니라 거란족도 황제라 부르고요. 여진족도 황제라 불러요. 모두가 황제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놓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황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밖에 나갔을 때도 내가 황제요라고 칭하면 이건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황제가 몇 명이랬어요? 한 명이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나 황제요 하면
야, 씨, 고려야, 황제를 한 명밖에 없는데 니도 황제냐? 이씨, 여진족이 이렇게 가만 안 두겠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황제가 칭하고 외교 나가서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보다 아래에 있는 왕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래서 내왕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미안해요. 잘못 내왕 내제 적었죠? 외왕 내제예요. 외왕 내제 잘못 적었죠? 외왕 밖에 나가서는 왕이라 칭하고 국내에서는 황제라 칭하는 외왕 내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외 밖에 나왔을 때는 거란과 공식적인 4대 관계를 맺을 때는 조공을 바치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왕이라는 어떤 왕이라는 지위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송과는 비공식 교류를 하고 송은 거란 사실을 배후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복식이나 용어, 의례 등을 중국 황제와 동등하게 사용하고 어디서? 국내에서는 그러면서도 여진을 책봉하는 황제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는 거. 이게 외왕내제고요. 외왕내제를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학습지 왼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학습지 왼쪽 말하는 거예요. 이런 외왕내제를 할 수 있었던 사고, 관점 뭐냐면요. 바로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생각이에요.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외왕내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외왕내제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던 고려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수업 내용을 다음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외관계, 고려의 대외관계인데 대외관계는 크게 어느 민족, 거란족이 먼저죠. 계속 거란족과 여진족을 중심으로 배웠어요. 거란족은 크게 3명의 왕이 있다 해서 3명의 왕, 어떤 왕? 태조왕과 그 다음에 성종과 그 다음에 누구요? 현종이죠. 현종. 태조는 거란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어요? 굉장히 배척한 입장을 보일 때는 배척한다라고 해서 거란족에 대해서 배척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3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서경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낙타를 죽이는 어디다가 만북에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종 시기에 1차 침입이 있다. 성종 시기에 1차 침입이 있다 했어요. 왜 1차 침입했어? Why? 바로 송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면 송과의 교를 끊어라. 송교류 단절을 목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누가 내려왔다? 소손령이라는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고 여기에 누가? 서희가 대응해서 뭘 얻었다 여러분들? 강동 6주를 얻었다는 거지. 강동 6주. 자, 이런 내용들은 어느 왕 때다 지금 이게 어느 왕 때 여러분들? 성종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안 지켰다? 누구와 교류가 더 이익이 많아서? 송과 교란이 더 이익이 많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 시기에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 2차 침입이 있게 2차 침입. 2차 침입은 누가 한데 막았다 했다? 양규라는 장군이 막아냈다는 거. 어디서? 흥화진과 곽주라는 곳에서 막아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된다. 3차입니다. 3차는 누가 막아냈다 여러분들?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막아냈다는 강감찬. 그게 어디였다? 귀주라는 거예요. 귀주 대첩을 통해서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따라서 100년 동안의 평화 관계, 평화 또는 세력 균형, 송거란 고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거란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뭘 설치했다? 천리장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평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고려의 다원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된 거고요. 국제질서가 형성된 거고요. 그래서 고려는 뭘 내세웠다? 외왕. 계속 외왕이래요. 계속. 아이고. 계속 내왕이죠. 내왕. 안에서는 왕이라 칭하고 밖에서는 뭐라 칭한다? 황제라 칭하는 내왕 내제가 있었다. 내왕 내제.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는 내왕 외제를 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계속 뭔가 말이 섞인다.
안에서는 왕, 내왕. 밖에서 내왕이 아니죠. 외왕이죠. 정신 없습니다. 밖에서는 왕이라죠. 외왕. 안에서는 황제라 칭하는 외왕, 내제라는 거고 이건 어떤 관점이 있어서 그랬다 여러분들?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다라는 거죠. 독자적 천하관에 따라서 외왕, 내제를 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여진족은요 크게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왕, 아니다 세 명의 왕입니다. 세 명의 왕. 숙종과 예종과 임종이 있었어요. 임종. 숙종 시기에는요 여진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그래서 숙종 시기 만든 게 별무관이다라고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였더라도 윤관이었던 거죠. 윤관이고 윤관은 예종 시기에 별무관 이끌고 공격하라는 침략. 여진족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얻은 땅이 뭐다? 예종 시기에 얻은 땅이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쌓았다. 동북구성이나 동북구성. 그러나 1년 만에 1년 만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 사이에 여진족이 뭐가 되었다 여러분들? 금나라가 되었고 우리 금나라가 되면서 우리가 뭘 요구했다 여러분들?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인종 시기에 최고 실력권자 누구였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이 군신관계를 어떻게 수용했다라는 거. 이런 흐름. 우리 오늘 배우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다? 각 왕이 누구고 왕이 누구였는지 또 이 왕들은 어느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왕이고 이 왕들은 어느 나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어느 나라와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